코액티브 코칭 6장 실행 촉진과 학습 심화. 도전하기. 도전은 고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한 한계를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도전을 받는 순간 고객이 자세를 곧바로 하면서 그건 도저히 안 되는데요 라고 외칠 수 있도록 강력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답변을 듣는다면 도전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당신은 고객의 잠재력을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자주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분노를 느끼던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더 믿어주어 대담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처음 도전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당신의 도전을 거절하지만 곧 그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코치로서 당신이 고객에게 이번 주에는 하루에 20번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을 도전합니다. 아니 30번이요 라고 말하면 고객은 안 돼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이내에 해고당하고 이혼당할 거예요. 대신 하루에 10번 하죠.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객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에 10번씩 이 필수 스킬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의 위력입니다. 대화의 예, 코치. 고객님이 말해왔던 것으로 보아서는 먹구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맥이 풀린 것 같고 잘 먹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맞춰야 할 그 원고 때문이라고요. 고객, 조사 보고서에서요. 사실 조사는 끝났고 보고서만 쓰면 되거든요. 언제 그것을 끝내실 건가요? 이런 상태로는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나요? 한번 최대한으로 예측해 보시겠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대략 30시간 내외 정도요? 제가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통화하기 전까지 그 보고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요? 말도 안 돼요. 일주일 정도면 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것만 한다고 하면요.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략적인 초안을 만들어 보죠. 훌륭합니다. 만일 일주일 후에 야, 드디어 끝냈어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겠죠. 상기 구조물 활용하기. 코칭 관계에서의 책무는 일종의 상기 구조물 역할을 합니다. 책무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사실 구조물이란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기로 약속한 영역에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어떤 장치를 의미합니다. 구조물은 고객의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고 고객의 눈에 띄고 고객의 주의를 끌어내고 고객이 계속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구조물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잠영종을 맞추는 것도 간단한 구조물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시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기르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각각의 구조물은 고객의 다른 감각에 각각 호소합니다. 촉각에 호소하는 구조물의 예로는 이사회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것, 시각에 호소하는 구조물의 예로는 꿈꾸는 집이나 가고 싶은 휴양지의 그림을 책상에 붙여놓는 것, 청각에 호소하는 구조물의 예로는 프로젝트의 완료를 도와주거나 운동할 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개인적으로 녹음해서 듣는 것 등입니다. 고객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종종 매일의 삶이 장애물이 됩니다. 익숙한 매일의 삶, 가족과 일에서의 갑작스런 요구사항들, 심지어 변화에 대한 고객 자신의 저항 같은 장애물로 인해
훌륭한 의도와 개인적인 약속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 다짐을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는 구조물의 위력인 것입니다. 다음에 상기 구조물의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특별한 시각적 이미지나 테마를 보여주는 스크린 세이버 설치하기, 사무실이나 집안 곳곳에 확인과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포스트잇 부착하기, 벽면에 차트를 부착해서 주요 목표의 일간 또는 주간 단위 진행 현황 파악하기, 명상 테이프나 오디오북처럼 책 내용을 낭독하여 녹음한 것처럼 개인적 동기부여를 위해 직접 만든 오디오 파일 듣기, 고객사에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할 때 마술, 갑옷과 같은 특별한 복장 일부를 선택하기, 양초를 켜거나 향을 피우기, 주머니 속에 작은 돌이나 인형 같은 것을 넣기, 방 안의 전등 밝기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기 또는 불빛의 색깔을 변경하기, 마감일 정하기, 예를 들어 파티를 위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그간 완료하지 못한 방 안 칠하기나 집안 청소 끝내기, 창의적인 결과나 보상을 정하기. 상기 구조물은 코칭 세션 사이에 고객의 행동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고객마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감각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기 구조물이 고객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그 구조물을 계속 재미있게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구조물은 고객이 제 궤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에 집중력과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치는 상기 구조물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엑셀사이즈 1. 요청하기. 불만을 요청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당신 머리 위에 있는 에어컨의 바람이 당신에게 불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당신은 그냥 참고 앉아 있거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것에 대해 요청을 적절하게 잘하면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불만은 사라집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시죠. 당신의 삶에 있어서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은 25가지로 구성된 불만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반드시 합리적인 것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불만이나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만 목록을 완성하면 각각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의 문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요청의 타겟을 가능한 특정한 사람, 즉 그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목록에 있는 25가지 불만 요소의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실제 앞에서 작성한 대로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기억해 둘 것은 요청에 대한 답변은 항상 3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 아니요, 그리고 대안입니다. 2. 도전하기. 3장에서 통합적 시각 스킬로 작성했던 10명의 친구나 동료로 구성된 명단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음 실습의 목적은 각각의 사람에게 도전의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 각각의 통합적 시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이 특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생각에 그들이 스스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도전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3. 상기 구조물. 단순하고 다소 전형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의 고객이 너무 바빠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혼란이 그를 심각할 정도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치인 당신은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상기 구조물 15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해보기를 바랍니다.